내가 지금 수학이 만약에 어려운 아이면 수학하다가 안 풀려요. 그럼 막 짜증나요. 그래서 막 하기 싫고 네. 다음번에 숙제가 있는데 시작도 하기 싫고 네. 이러는 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네. 최소한 부모는 옆에서 왜 이러는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수학 숙제를 왜 안 하겠어요? 놀고 싶어서. 놀고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돼요. 물론 놀고 싶죠. 네.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네. 중요한 마음이 속에 있어요. 네. 흔한 경우에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공부 정서인데요. 특히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우리 아이 공부 정서 지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우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두 번째 나와주시는 첫 게스트세요. 아, 제가 처음이에요? 네. 아, 네,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공부를 봐주거나 숙제를 같이 할 때가 있으시죠? 아, 그럼요. 매일 하죠. 예, 예. 네. 그럴 때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하나는 화가 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를 내는지. 아, 네. 네. 화가 나고 화를 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매일 매일은 화가 나고 아니지만?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아이의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님의 마음이 네. 흔들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아이 태어나고는 열심히 키우다가 네. 떼쓰는 시기, 네. 돌에서 두 돌 사이부터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 네. 이제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많이 힘든데 음. 그거가 이제 조금 소강되고 네. 이제 내가 좀 살만하면 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찾아오는 네, 게 찾아오는 네. 게 바로 네. 숙제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찾아오는 네. 이 분노, 네. 화. 네. 이게 이제 보통 엄마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를 저는 제 아이를 키우기 전부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다가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기가 찾아온 지도 좀 됐죠. 네. 역시나 가르치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구나. 네.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는 화가 안 나지만 네. 집에서는 내 아이를 내가 돌볼 때는 화가 나는 것처럼 네. 공부도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화가 안 나지만 네. 집에서 내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건 화가 나고 네. 그 이유는 아이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가르치면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긴장도도 다르고 당연히 집중도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회의가 들어요. 이거를 내가 음. 가르치는 게 맞나? 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미루고 그렇죠. 막 짜증내고 네.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네. 네. 엄마 때문에 틀렸잖아. 엄마 때문에 틀렸잖아. 네. 많이들 경험하시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수학 영어가 우선 나오는 과목인데 네. 영어는 또 요즘 애들이 우리 세대보다 잘하니까 네. 엄마도 모르는 단어 하나만 나오면은 이제 맞아요. 그거 가지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지적하고 네, 발음 지적하고, 이상하다고 발음에 하고. 대해서 네. 그렇고 막 따라하고 막 그러는 분위기 네. 막 화나고 네. 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 문해력 이런 게 또 이슈긴 한데 네. 수학은 알겠는데 뭘 하라는지 그 설명을 모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버팅기고 이래서 이제 그쵸. 화가 나는 거 하나 하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실수를 한다든지 그쵸. 이제 그렇게 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성과가 안 나오는 데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태도 문제와 결과 문제. 결과 네,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아주 많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라는 게 사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아닌 거를 머리로는 알죠. 네. 문제라는 표현보다 저가 선호하는 표현은 갈등. 아, 네. 이제 마음의 심리적인 갈등이 부모에게도 일어나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도 일어나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갈등이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거는 외주맡기면 되지 않냐? 여유가 있으면 과외를 붙이든가 네. 아니면 학원을 하나 더 하든가 하면은 네. 그냥 맡겨버릴까? 이런 고민이 네. 들다가도 그건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네. 갈등을 회피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육아나 어쨌든 부모 역할을 하는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네,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도 역시 그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뭐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기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영역이 점점 확고해지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확고해지려면은 갈등이 필수적이에요. 네. 힘겨루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힘겨루기에서 바로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뗐을 때도 이게 뭔가 밀당이 되는 것 같고 말로 이제 미취학 직전에 논리적으로 자꾸 막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느낌 들 때 기싸움 밀리는 것 같고 공부도 그런 힘겨루기예요. 네. 공부해라 하기 싫다. 숙제해라 싫다. 왜 해야 되냐? 공부 왜 해야 되냐? 네. 다 알면서 네. 엄마는 뭐 옛날에 공부했냐? 그다음에 다 알아요 애들도. 네. 엄마 때는 지금보다 공부 덜 하지 않았냐? 네. 지금은 공부 다 많이 하는 분위기다. 억울하다. 네. 이런 식으로 막 또 하죠. 그럼 할 말이 없죠. 또 화가 나고. 나도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네. 뭐 교육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아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시키는 거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게 누구 좋다고 하는 거냐 노조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따르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네.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다가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지나갈 수 있게 네. 도와주냐. 네. 그게 오늘 핵심인 공부정서인 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지금 서론을 얘기했어요. 너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를 그쵸. 이야기해 주셨고 네. 오늘 그러면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네, 네. 실천 방법들까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공부 정서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가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바라보는 이 공부 정서는 무엇인지. 저는 벌써 9년째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소위 학구열이 높은 그쵸. 네.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를 키울 때도 생각이 많아지고 같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평정심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공부 정서라는 용어 자체가 뭐 정의가 있지는 않지만 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정서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네. 개념이 바로 정서, 감정 이런 건데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육아를 할 때 흔히들 정서와 관련되는 게 보통 부모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 두 개가 바로 먹이고 재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먹는 거 잘 먹냐 또는 뭐 잘 자냐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정서를 뭔가 망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은 네. 잘 재우기 위해서 도깨비 어플, 네네네. 공포라는 감정을 자극해서 협박하는 거죠. 그쵸. 그런 정서가 잠이라는 것과 맞물리면 겁먹어서 잠은 자지만 네. 잠이라는 거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거기 같이 개념화가 돼요. 네. 큰 이제 그림에서 봤었을 때는 잠을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 뭔가 쫓기는 듯이 자고 밤만 되면 왠지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경우 되게 많고요. 네. 식습관도 마찬가지. 네. 잘 먹기 위해서 한 숟갈 더 주고 막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막 억지로 먹이고 이게 이제 물론 아이 좋으라고 하는 거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통제감을 맛봐요. 통제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를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의 본능이랑 정서랑 상관이 많아요. 본능이 뭔가가 역행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와요. 네. 아주 중요한 사람의 양끝의 극단적인 본능이 뭐냐면은 자유의 욕구, 독립의 욕구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아이가 초반에는 없다가 점점 그게 생기는 네. 거예요. 계속 생겨요. 네. 3살, 7살, 뭐 청소년, 성인까지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반대쪽 측면. 그러면 혼자 살면 되는데 보통 사춘기 때 가장 부모가 힘든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맘대로 하라 그러면은 또 왜 나는 신경도 안 쓰냐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네네. 그게 아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본능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네. 바로 뭐냐면 의존 욕구, 네.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 욕구. 이거는 서로 상충돼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각각 자극되는 게 부정적인 정서랑 관여가 많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공포라는 거는 네. 불안, 뭔가 무서운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은 친밀감의 욕구, 뭔가 내 주변에 든든한 백이 되어줄 것 같은 그 안정감이 훼손되는 느낌. 네. 그 느낌을 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맞물리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독립의 욕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자율성이 훼손되는 느낌. 네. 식습관을 잘 잡히기 위해서 아이의 그런 자율성을 너무 훼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배변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막 조금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잘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내면에는 내 자율성을 침해받는 느낌을 받아요. 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되는 느낌. 근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는 몰라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그 감정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게 바로 뭔가 내 자율성을 훼손받았을 때 찾아오는 핵심 감정은 수치심, 부끄러움. 내가 내 존재감을 뭔가 인정 못 받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한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식습관, 뭐 수면, 뭐 배변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학습이라는 것도 이게 다 작용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굉장히 다르게 많이 보시거든요. 초등학교 갔더니 갑자기 힘들어졌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골고루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방법이 좀 잘못되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듯이 그쵸. 공부도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공부 정서를 뭐 잘 만들어보고 싶죠. 네. 그러면 오해하는 게 정서라는 거를 이제 공부와 관련된 감정을 좋게 해서 네. 공부를 내가 재미있게 즐겁게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싶도록 그쵸.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부여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미 아이한테 그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시키는 순간순간마다 아이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네. 무조건 뭐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냐 이게 아니라 정서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열이 없어요. 아이가 그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 공부하다가 긍정적인 정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이 다 있거든요, 아이마다. 네. 그걸 좀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 느낌 받았을 때, 또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막 자신감 생기고 이런 느낌 있죠. 우월감이 생기고. 네. 이건 당연히 긍정적인 정서고. 네. 또 반면에 자기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은 과목도 있고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럴 때는 또 내 못하는 느낌도 받고 부정적인 정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서라는 게 이런 모든 것을 부모가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정서를 옆에서 공유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정서가 조절이 돼요. 아이는 정서를 조절을 못 하거든요. 우리 어른도 잘 못하지만 네. 아이는 더 못해요. 그 이유는 뇌도 아직 정서 조절할 만큼 발달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정서가 뭔지도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그냥 반응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괜히 숙제 안 하는 것 같고 괜히 미루는 것 같고 괜히 부모 탓하는 것 같고 괜히 막 화내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정서를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아이가 내가 지금 느낀 감정이 이거구나. 네. 아이는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수학이 만약에 어려운 아이면 수학하다가 안 풀려요. 그럼 막 짜증나요. 그래서 막 하기 싫고 네. 다음번에 숙제가 있는데 시작도 하기 싫고 네. 이러는 거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네. 최소한 부모는 옆에서 왜 이러는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아이가 수학 숙제를 왜 안 하겠어요? 놀고 싶어서. 놀고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돼요. 물론 놀고 싶죠. 네.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네. 중요한 마음이 속에 있어요. 네. 흔한 경우에 뭐냐면은 이미 다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했다가 안 되는 순간을 마주했다. 그 순간에 특히나 아이 성향마다 달라요.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승부욕도 많고 네. 경쟁심도 많고 이런 아이는 뭔가 안 풀리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좌절감을 그만큼 또 많이 받아요. 네. 내가 뭔가 잘하고 이겼을 때
좋은 느낌 많이 받을수록 반대 측면에서 안 됐을 때 좌절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좌절감이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느끼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얘가 그냥 놀고 싶어서 안 하지 뭐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아이는 억울해요. 그건 아닌데. 미안하다. 그건 네. 아닌데 억울해요. 그게 바로 이제 부정적인 정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라는 게 내가 지금 하기 싫다. 이게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옆에서 공감을 안 해줬을 때 찾아오는 내 감정을 나 스스로도 외면하게 되고 못 읽게 되는 그게 진짜 부정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그 가능성들을 잘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직업상 네.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거는 뭐 왜 느끼냐면 저희 아내와 함께 공부를 가르칠 때 네. 저희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막힐 때 저도 화나고 이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머리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가르치냐?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해설자예요. 근데 제 축구 해설자가 네. 제 아이를 가르치는 축구 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똑같아요. 그럴 때는 아내랑 또 바톤 터치를 해요. 그리고 아내도 하다가 안 되면 바톤 터치하고 오, 그러면은 네네. 조금 전환이 돼요. 아이도 좀 신선하고 저희도 신선하고 그래서 조금 새롭게 다시 되는 그 장점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내는 똑같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들이 네.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어쨌든 해설자로서 머리로는 알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줘요. 그런 가정을 하고 그런 추정을 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수학을 왜 안 할까? 수학 숙제를 왜 안 할까? 음.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이유. 음. 좌절감을 맛보기 싫어서. 네. 내가 했다가 안 풀리는 순간. 또는 했다가 안 풀렸는데 또 부모가 그걸 보고 왜 못 풀어? 이거 맨날 했는데 왜 아직도 몰라? 몇 번을 더 부정적인 설명해야 돼? 피드백. 네, 부정적인 네. 피드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중요해요. 그거는 또 부모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네. 막 세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혼내거나 이러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막 무서울 수 있어요. 공포.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협박을 약간 벌주듯이 뭔가 아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거나 정말 심하게 막 화가 났을 때는 막 내쫓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아이는 그 순간에 막 겁을 먹죠.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의 욕구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공포감이 확 올라오고 불안감이 확 올라오고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피하는 거. 그래서 회피라는 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미루기가 있어요. 네. 네. 안 해. 안 하는 거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내일이 학원 가는 거면은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학원 가기 전에 할 거야. 지금은 안 하고 저녁 때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미루는 네. 게 지금 나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가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가 힘든 감정을 이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우선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공부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된 감정을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바로 공부 정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뭔가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중요한 또 잘못된 방법이 네. 아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나는 지금 계획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마다. 나는 지금 뭐 할 거고 이따가 숙제할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거 내 마음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해. 근데 부모가 되면은 그러기가 쉽더라고요. 네. 지금 해. 이따 해도 되는데 지금 해. 네. 왜 말 안 들어? 네. 그게 기싸움이에요. 통제감. 자율성의 욕구를 훼손시키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이 그때 커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뭔가 무시받는 느낌. 그 순간에 확 들어요. 그러면은 표현형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 못 하거든요. 표현형은 화예요. 화내고. 막 갑자기 막 충동적인 언행을 하고 아이가 막 욕 같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막 뭘 던지거나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 행동에만 집중을 하죠.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렇죠.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협박이죠. 네. 이면에 있는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알아도 잘 안 되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음. 아이의 이면에 이런 자율성이 훼손됐을 때 찾아오는 수치심의 표현형인 분노다. 그래서 화에 집중하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에 집중해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려고 네. 대화법을. 네. 네. 이런 큰 구도가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공부를 부모가 가르치는 그 장면이다. 그 순간에 엄청난 정서들이 아이한테 작용한다.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서를 함께 해줘야 된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시점에 고민이 생겨요. 네. 그러면 숙제시키지 말아야 되나요? 네. 우선 편하게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딱 두 개예요. 육아의 대원칙이기도 한데 교육도 역시 대원칙이 통하는데 네. 아이의 행동은 조절해주고 네. 아이의 마음은 다 받아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세트로 생각해서 네. 아이의 마음을 받아줬다가는 네. 지금 숙제를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 어떤 순간에도 아이의 마음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또 생각들.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마음을 부모가 헤아려줄 준비가 돼야 되고, 헤아리면 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줬다가 내가 숙제 못 시키게 될까봐, 이거 받아줬다가 애가 공부 안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받아주는 거랑 별개로 숙제는 시킬 수 있다. 육아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떼쓰면 안 돼. 랑 똑같아요. 떼쓰는 이유 다 받아줘야 되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돼. 네. 이런 거랑 똑같이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의 착각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공부시키는 건데 네. 아이의 마음은 똑같지 않나요? 전혀 달라요. 아이는 내 자율성의 욕구, 내 의존성의 욕구가 훼손되지 않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진짜 중요해요. 하루 만에 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몇 년을 걸쳐서 점점점 돼요. 숙제를 시키더라도 난 하기 싫지만 내 이면에 있는 마음은 엄마가 다 알아. 아빠가 다 알아.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내 이런 마음들을 공유하고 믿어주는 내 편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학원 정하고 다 내 타이밍이나 이런 거 다 강압하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부모님도 내 선에서 생각해 주시고 부모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숙제할 시간이나 숙제의 양이나 어떤 학원을 정하는 거나 다 부모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랑 상의하면서 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해. 이런 마음이 몇 년에 걸쳐서 생겨요. 이게 돼야지 사춘기 청소년이 됐었을 때 안정적으로 자리 잡죠. 보통 요즘에 자기주도 학습, 내적 동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네. 어린이를 꿈꾸잖아요. 물론 저도 꿈꿔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밑바탕이 몇 년에 걸쳐서 됐었을 때 아이가 특히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하고 싶은 꿈이나 방향이 더 생겼을 때 쭉쭉쭉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밑바탕을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공부 정서를 부모가 옆에서 함께 공유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분 키울 때 무슨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물 주고 햇빛 주고 거름 주고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길게 같이 해주는 거. 근데 그거 해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다. 왜냐면은 부모도 감정을 가진 존재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친밀감이 훼손되는 느낌 너무 받아요. 네. 막 멀어지는 느낌.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시키자니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대로 하자니 또 아이가 거부하고 네.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네. 서로 막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해줄 게 그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막 유전자 조작 다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하면은 햇볕의 존재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은 정기적인 물을 주는 존재가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거름의 존재가 되어줄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읽어줄 거냐?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있는 감정을 같이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점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경험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옆에서 같이 공유해 주는 거를 네. 하면 그게 바로 계속 됐었을 때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정서를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청소년 때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학원 많이 다니고 부모님들도 많이 지쳐 있고 아주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 네네. 재수 시절, 네. 대치동에서 힘들 아이들을 보면은 네. 항상 느끼는 게 정서 너무 중요한데 정서를 놓쳤구나. 근데 이제 놓친 게 나쁜 마음에서 놓친 게 아니라 그쵸.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자기가 그 순간에 있는 감정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 감정을 억압해요. 내가 지금 수학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 네. 또는 뭐 부모님이 강제로 막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막 억지로 학원 다니면서 느끼는 모멸감, 수치심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수면 아래로 묻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건 묻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곪아요. 곪다가 나중에 이제 쌓이다가 터져요. 언제 터지냐면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타이밍에 터져요. 근데 어떤 식으로 터지냐면은 정말 많이 보는 이제 흔한 것들이 강박이 별게 아니라 하나에 꽂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생각이 확 꽂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딴짓 하면 되게 즐겁잖아요. 네. 그게 바로 꽂혀서 즐거운 건데 공부를 회피해서 즐거운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피하고 싶어. 근데 내가 뭔가에 꽂히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다가 아니라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걸 의존이라고 하고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에 꽂혀서 있으면은 문제가 지금 내야 해야 될 공부를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꽂혀 있느라고 정서적으로 또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은 나도 알아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모멸감, 비하감을 막 가져요. 근데 옆에서 부모님이 또 한마디 더 해요. 네 친구는 지금 뭐 한다. 너가 지금 그럴 때냐. 몇 시까지 한다. 어디 학원 다닌다. 이러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죠. 이런 부정적인 정서로 꽉 차요. 마음속이. 그러면은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든 긍정적인 정서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이거에 사로잡혀 있느라고 쭉 에너지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공부할 힘이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심하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아니면 또 흔한 게 신체화. 이것도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몸이 어디 아픈 거에 많이 꽂혀요. 청소년들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네. 뭐 허리가 아프다. 근데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건데 그걸 신체화라고 그래요. 네. 억압된 감정, 내가 인식하지 못한 감정을 외면하는 방법. 네. 그런 식으로 꽂혀 있고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 가고 그래서 병원을 도는 아이도 많고 이런 식으로 겉돌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IQ 검사해 보면은 막 상위 1%고 근데 성적은 하위권이고 부모님도 속타고 이런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잠재성은 너무 많은데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지를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억압했고 그러다가 결국엔 터지느라 지금은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은 또 이중고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비하. 이 공부 정서를 네. 이제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공부 정서를 지키지 못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 고친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렵잖아요. 네, 우울증 치료하고 강박증 치료하고 상담 몇 년 하면 네. 도움 돼요. 네. 근데 그동안 시간 또 낭비하고 그런 선택을 하기도 또 부모로서 힘들어요. 네. 시간이 또 계속 가고 조급하고 네, 네. 당사자도 힘들어요. 친구들은 또 뭐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이러는데 나는 멈춰 있는 느낌 받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미리. 네. 저는 기본적으로 최악만 막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최악을 많이 봐서 이것만 안 해도 성공일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최악이 많아요. 그래서 육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최악이 뭐냐면 정서를 못 다루는 게 최악이다.